안녕하세요. 국악TV의 임동석입니다. 1년번호 196 태백편 12장입니다. 자왈 3년학의 부지오 곡은 불이 득야라. 子曰：“三年学，不至于古，不亦得也。” 문장이 길지 않습니다. 공자가 말했습니다. 3년을 공부하고 벼슬길에 뜻을 두지 않은 자는 쉽게 얻어볼 수 없다. 뭐 간단하죠, 그죠? 근데 보세요. 3년학, 이제 공부 3년 동안 했어요. 하고 나는데 욕심이 생기겠죠. 아, 나 이 정도 배웠으면 나도 벼슬길 한번 나가고 싶어. 벼슬길 나가고. 그러면서 부지어하게, 야, 여기 지자가 여기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지는 당작지라 그랬습니다. 지, 발음이 같기 때문에 쓴 거예요. 지는 마땅히, 작여야 한다. 지자여야 한다. 당작지라. 지자는 그러면 그 지자를 바꿔놓으면 되겠죠. 그죠? 지는 뜻을 두다 이 말이죠. 여기에 따라서 언해도 어떻게 썼는가 하면 뜻을 두다라고 뜻두지, 뜻하디 해서 이 주의 뜻을 따랐습니다. 이 지자를. 근데 율곡본에는 이걸 안 따르고 지하디, 지하다, 지하디 이러다 그대로 썼어요. 율곡본에는. 도산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도산 퇴계 선생이 언해한 것이 아니고요. 선조 때 그 나라에서 언해청을 만들어서 그 칠서 언해에서 이 번역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 논어명작 중의 사서는. 근데 그것이 도산서원에 이제 소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여러 사람이 한 거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이름 딱 들을 수 없어서 제가 도산본하고 율곡이 한 건 언해본 이렇게 썼는데 율곡본에는 지를 그대로 썼고 그다음에 그 도산본에는 이제 이건 뭐 쉽게 하면 정부에서 한 거죠, 그죠? 도산본에는 율곡의 주의의 뜻을 따라서 지라고 썼습니다. 뜻하다 썼습니다. 그럼 3년을 공부하고 나서 곡의 뜻을 두지 아니한 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도산본에는 3년을 학홈에 곡의 뜻하디 아니하나니를 수의, 쉽게 말이죠. 얻디 못하니라.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고, 율곡본에는 3년을 학하고 곡의 짓티 아니리를 시 얻디 못할 띠니라 해서 이제 두 개가 다른데, 자, 이 주의에 의해서 지로 봅시다. 지. 3년 공부라 해서 이제 나도 벼슬길에 나서야지 라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곡자가 문제입니다. 곡자. 여기 곡식 곡자죠. 그죠? 곡식 곡자인데 이 곡식은 이제 주에 뭐 주도 그렇고 뭐 다른 기록에 다 그 곡자는 앞뒤 정식으로 곡물, 우리가 말하는 식량, 곡물의 뜻이 아닐 땐 다 이겁니다. 이건 뭐예요? 복록할 때 그러죠. 봉급, 우리말로. 다시 말해서 벼슬길에 올라서 얻게 되는 수입. 봉급이죠. 록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곡과 록은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이제까지 제가 설명을 해서 이제 여러분들 얼핏 이제 아실 겁니다. 뭐예요? 곡과 록은 무슨 관계다? 옥. 그래서 곡자 쓸 때 록자를 쓰고 록자 쓸 때 곡자를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3년 동안 공부한 다음에 이 복록, 벼슬길에서 나 봉급 받아 먹어야지 하는 생각을 갖지 아니한 자를 불이 득야라. 이는 쉬울 이자. 쉬울 자가 아닐 때는 바꿀 역자. 무역 그럴 때 역자. 교역 그럴 때는 바꿀 역자고 쉽다 할 때는 용이하다. 난이도 그럴 때는 쉬울 이자죠. 그죠? 그래서 쉽게 얻어볼 수 없다. 쉽지 않다. 그런 사람은 없다. 그러면 누구나 다 3년 정도 공부하면 벼슬길 나서야지. 다 이런 풍조였다 이거죠.
곡록하면 처분 관계죠. 예? 곡록하면 처분. 아, 예, 예. 쌍성이라 그러면 처분 관계죠. 옥. 예. 잘 지적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공자가 왜 이 말을 했겠어요? 야, 이때 나한테 와서 뭐 내 문화에 공부 시작했나 하고 보면 어느 날 보고 그렇죠. 3년 지나니까 저 벼슬길 나가겠습니다. 저 뭐 공무원 시험 보겠습니다. 뭐 전부 이렇게 나서는 거 나가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공부하러 온 거지 뭐 하러 온 건데 벼슬길 보러 온 게 아니죠. 뭐 하러 온 거예요? 인간 되는 그 인간 수양과 인의 도덕과 이런 걸 배우러 온 건데 벼슬길에 공자 그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들 강의 들 때 그거 있잖아요. 내가 필요한 강의만 내 귀에 들어오죠. 그래서 난 벼슬길 나갈 거니까 공자님 뭘 말씀하세요? 좋은 벼슬까지 써먹을 말이야. 좋은 뭐 할 때 써먹을 말이야. 요거만 따로 했다. 이 정도면 되네. 나 빨리 벼슬길 나가야지. 라는 그런 학생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그래서 공자가 이제 그 시대 배운 방법에 대해서 연구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3년이다. 뭐 이제 짧게 본 거죠. 그죠? 짧게 본 건데 너무 급하게 서두르면은 일 안 되죠. 그죠? 못 하죠. 그래서 이 논에도 뭐라고 됐습니까? 욕속즉부달. 중국 사람들 이 말 많이 입에 달고 삽니다. 무슨 일 너무 급하면 이수저부다. 욕속즉부달. 너무 급하게 그러면 목적에 도달 못해. 논에 나옵니다. 이 말 많이 쓰죠, 그죠? 욕속즉부달. 너무 급하게 울면, 너무 급하게 울면 도달 못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옛날에 한창 그 어린아이들 서예 가르칠 때 말이죠. 서예 보면 서예 와서 한 며칠 쓰고 엄마가 와서 하얀 그 종이에다 까만 목으로 글씨 썼으니까 얼마나 예뻐요, 그죠? 뭐 삐뚤게 잘못 썼건 잘 썼건 그 바로 엄마가 그 가져갔다 벽에 걸어놓죠. 벽에 걸어놔요. 그래 잘 썼다 그래 한 뭐 1년 그 정도 쓰면 작품 만들어도 되겠네. 작품 만들어도 막 표구까지 할 생각을 합니다. 너무 급했죠, 그죠? 제가 옛날에 이제 서당을 어릴 때입니다. 서당에 공부를 하러 갔더니 뭐 대단한 서당도 아니고 동네 할아버지가 그냥 가르쳐준 서당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에도 신문지도 없어서 비료 푸대의 그 누런 종이 있죠. 거기다 계속 이제 붓글씨 연습을 하고 이제 붓을 가지고 와서 이걸 했었는데,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왔느냐 그러면서 옆에 큰 그 벼루가 있고 뭐겠는데 뭐 깔아라 그래요. 그래서 뭐를 열심히 갈았죠. 하루 이틀 지나서 사흘 지나서 일주일 지나서 열흘 지나서 석 달이 되도록 만날 먹만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은근히 나도 빨리 붙잡고 글씨 쓰고 싶은데 선생님 저 글씨 쓰면 안 돼요. 그랬더니 에이 먹 갈아라. 이 먹을 죽으라고 가는 게 이게 공부입니다. 공부입니다. 이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죠. 이게 또 저거 있잖아요. 추사 김정희는 어떻게 해요? 붓이 몽당필이 되도록 독필합니다. 독필. 이 대머리 독자입니다. 대머리. 독수리죠. 우리 독수리. 수리 중에 독수리. 무수리, 독수리, 무슨 앞에 뒤에가 수리가 정식으로 이름이고 앞에 붙은 건 전부 관형사입니다. 무수리, 물가에 노는 수리라는 새. 또 사람 중에 많은 수리봉 같을 때 수리는 건 독수리가 그 이렇게 도는 모습, 수리가 도는 모습을 보고 저 수리봉 그런 겁니다. 제 고향에도 수리봉도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그죠? 독수리. 대머리가 까진, 대머리에 뭐, 그, 깃이 없는 그 독수리. 이 독은 대머리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독필. 붓이 독필이 되죠. 독필이 되도록 붓이 닳는다 이 말이죠. 닳도록 글씨를 쓰고 먹이 그 앞에 연못물이 까매질 정도로 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경지에 오를 수 없습니다. 경지에 오르는 분들은 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0.00001%고 나머지는 뭐예요? 전부가 훈련 과정입니다. 예, 이렇게 공부를 하고 하는 것은 빨리 서둘러서 되는 것이 아니고, 공부뿐 아니고 뭐 세상 이치가 다 그렇죠. 또 여러분들 명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그 손재주도 있고 뭐도 있던 그 하루아침에 된 사람이라고 하는 제가 보기엔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괜히 그쪽이 좋고 뭐해서 그냥 끝없이 훈련을 하고 참으로 긴 기간 동안 해서 몸에 그것이 배도록 한 다음에 나타난 그 결과지, 그냥 호로록
배웠다 해서 되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글자가 서요. 썰미 있죠. 독서는 공부를 얘기합니다. 꼭 책 읽는 것만 독서 아니에요. 공부예요. 독서, 기위, 도량모 이런 건 반어문이겠죠. 독서, 불이, 도량모 이렇게도 말합니다. 공부라고 하는 것이 어찌 도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겠느냐. 도량은 중의법이죠. 도는 벼도자, 량은 뭡니까? 고량량자인데 곡식의 곡물이에요. 쉽게 먹을 것입니다. 쉽게 하면 아까 얘기한 록입니다. 아까 얘기한 고기입니다. 독서가 어찌, 공부하는 것이 어찌 먹을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겠는가? 혹은 독서 불이도량문은 독서는 먹을 것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뭐 다 됩니다, 이게. 흉중시서 기자화예요. 참 좋은 말입니다. 가슴 속에 시서 역시 이제 중의법이죠. 가슴 속에 시경, 서경, 고전들입니다. 옛날 훌륭한 책들입니다. 지식입니다. 지혜입니다. 가슴 속에 시서를 품고 있으면 기자화예요. 그 사람의 기품이 저절로 어떻게 해요? 화려해요. 품이 나요. 그야말로 폼 납니다. 훌륭해 보여요. 그냥 지나가는 몸짓 하나, 발걸음 하나, 눈빛 하나, 태도 하나만 봐도 아, 저 사람 기품 있는 사람이네 라는 것이 나타나요. 그럼 공부는 뭐 하기 위한 거예요? 인격 수양과 자기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 또 인간 사회에서, 인간 삶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기 위한 것. 이게 공부고 독서지. 어떻게 공부해서 그걸로 벌어먹는 걸 하겠다. 벌어먹는 건 딴 데서 하면 됩니다. 딴 데서 하면 돼요. 그건 거기에 맞는 지식과 기능과 재능을 발휘하면 돼요. 그러나 실제로 공부라고는 여러분 이 세상 사서 열심히 벌어먹고 살고 열심히 돈 벌고 하고 그다음에 자기 기능을 발휘해서 막 돈이 하루에 막 사업을 일으켰더니 사업이 잘 돼가지고 돈이 막 굴러 들어오고 뭐 책을 썼더니 인쇄가 막 열심히 막 몰려 들어오고 그 좋죠. 좋아요. 그죠? 참 좋아요. 그러나 실제 행복감은 어디서 나옵니까? 내가 행복하고, 내가 남에게 죄 지은 거 없고, 내가 훌륭하게 살아왔고, 이러면 결국 그게 행복이 아닐까요? 그러기 위해서 또 사는 거 아닐까요? 그냥 돈만 벌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조급히 서둘러서 빨리 결과가 나타나서 이것이 어떻게 되기를 바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